예,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재형 목사께서 내가 좀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절당했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발을 깔끔하게 하셨네요. 네. 추석 앞두고. 그날 수사심의위원회 열리는 날 검찰청 앞에서 시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왜 안 받아들여줬다고 혹시 뭐 답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제 저에 대한 출두 구두 진술이나 최소 20분에서 최대 45분까지 구두 진술이 규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의견서 제출하는 방식도 있고 30매 정도의. 예. 그런데 그걸 다 원천적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저에 대한 출두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 묵살을 하고 외면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 모든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자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연속으로 뭐 행사들을 했지만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대검 정문 앞에 정말 방송사, 신문사 기자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아예 출력을 해서 제 의견서를 손에 쥐어줬고 원하는 분들한테 문서 파일로도 다 보냈어요. 방송사, 신문사마다 기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저 수심이 15명의 손에 들어가라고 전달을 했고 또 그것마저도 안 될 것 같아서 대검 민원실에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접수를 해서 접수증을 받았어요. 제 의견서니까 수심위 위원들한테 전해 주십시오 라고 접수증까지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위가 열리는 1시간 전까지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수심위가 열리는 날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전 11시부터 8시까지 거기에서 제가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발언도 하고 농성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농성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요. 5분 대기조였습니다. 예. 날 불러가세요. 바로 부르면 3분 안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계속 방송했거든요. 왜냐하면 15층에서 하더라고요. 대검청사. 날 불러달라. 그런 의미에서 대기한 의미죠. 5분 대기조로 대기하면서 방송을 이어갔는데 수심위 위원들이 1명씩 2명씩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제가 민원실에서 1시간 동안 수심위가 열리기 1시간 전에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민원실에서 내가 전달한 의견서를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고 묻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실에 있었는데 수심위 위원들이 다 각계 전투로 들어오잖아요. 각각 들어왔는데 본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원실이 본관인 줄 알고 쑥 들어왔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나는 선글라스를 꼈거든요. 그래서 저인 줄 모르고 그분들이 예. 여기가 수심위 하는데 입구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치 안내원처럼 예, 여기는 아니고 내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혹시 하루 전날 최재형 목사의 의견서를 받아보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받아본 적 없습니다. 딱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장문에 수심위 위원들에게 보내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하루 전에는 미리 위원들한테 보내야 그분들이 읽고 숙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머릿속에 담을 텐데 그것을 전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현장에서 대비니까 비공개니까 현장에서 즉석에서 나눠주는 줄 그렇게도 또 배려심을 갖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역시 그 일을 주도하는 데가 대검 정책기획부입니다. 대검 정책기획과와 정책부에서 같이 그걸 하는데 그 대검 정책기획부장이 우리가 잘 아는 전무공권사 아닙니까? 윤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 시절에 인수위원회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일한 검사가 바로 전무공검사인데 그 사람이 15명을 뽑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명의 수심위 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투명하지가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또 제가 전달한
의견서가 철저하게 차단된 걸로 나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얄밉고 너무나도 분노스러운 거는 뭐냐면 수사심의원회 발표가 나고 불기소 권고로 처분이 나고 나서 모든 기자들한테 배포한 대검 대변인실과 중앙지검의 그 문자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최재형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했다라고 콕 찍어서 명시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이건 국민 기만이다. 저를 기만한 것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기만한 거다. 저의 의견서는 아예 제도적으로 방어하고 차단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든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면 그들의 손에 어떻게라도 갈까 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도 했고 민원실에도 접수를 했지만 들어오는 수사심의위원회 15명 중에 3명을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당일 1시간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철저하게 배척이 된 거고 제 의견서가 적용이 됐고 검토가 됐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네. 원래는 9월 6일 날 수사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최재형 목사님을 따로 불러서 부심인가 뭐 하기로 안 했나요? 그게 오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오늘인데 부의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최재형 목사가 요청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아야 할지 또 열게 되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열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다루는 회의가 부의심인데 그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아마 2시에 열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이미 지금 김건희 씨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원석 총장의 직권으로 회부가 돼서 이게 작동이 된 건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언론인 분들이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 뭐냐면 지난주에 열린 그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씨 측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겁니다.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지금 특검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예. 특검이 열리고 공수처의 수사가 또 시작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화살이 날라올 걸 대비해 가지고 봐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심위도 내가 소집했다. 나는 그러나 관여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아르바이를 성립시키려고 이런 걸 소집을 한 거지. 김건희 씨 측에서 요청해서 이게 지난번에 소집된 게 아니고요. 그러나 오늘 부의심의가 회의가 열리는 거는 순수하게 최재형 목사가 이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요청한 거에 대한 게 오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열리게 될지 안 열리게 될지 오늘 2시에 이제 부의심의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대는 하십니까? 기대는 안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원석 총장이 나와서 이미 정리를 해버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뭐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미 뭐 범죄가 아니고 예. 뭐 여러 가지 덕스럽지 못하고 그런 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예. 그냥 현명하지 못한 예, 처신으로 부적절한 처사한 건 맞지만 범죄 혐의는 아니다라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 김건희는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치죠. 네. 지금 목사님은 경찰 검찰 조사 받으면서 지금 이 건이 몇 가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처벌받을 위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 없음이 이거는 올바른 수사 결과가 아니다. 그렇게 내가 주장하는 거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저를 소환하지 않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당한 공고 인정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도 그거는 수사가 너무나 부조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엉성한 수사였다. 그걸 내가 지적을 했고 또 역시 지난 금요일 날 했던 수사심의위원회도 역시 저를 배제한 채 했기 때문에 반쪽짜리다. 이걸 내가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지난 8월 26일인가요?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수사심의위원회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흔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분노를 유발하는 발언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거는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김건희 씨의 검찰 수사 결과를 면죄부를 주는 하나의 또 그런 행위의 절차인 거고 오히려 그리고 날개를 달아주는 거고 그날 그게 그 발언뿐만 아니라 이원석 총장이 했던 발언 보면 제3자 화법으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총장이 자기가 맡은 사건이고 자기 관할의 모든 사건인데 주체적인 발언을 안 하고 왜 이것은 내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걸 보고 저는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원석 총장의 그 지위와 권한이라면 그 포지션이면 중앙지검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잖아요. 수사 결과를. 그러면 딱 살펴보고 이거 혐의 없음이라는 게 말이 안 돼. 기소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거 수사해가지고 영 이거 안 돼. 지금 뭐 디올백을 반환하라고 그러는데 반환을 깜빡 잊어버려서 비서가 안 했다고 그러고 뭐 술은 뭐 폐기 처분했다고 그러고 화장품은 물에 젖어서 버렸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가 본 것, 목격한 것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거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또 뭐 책을 갖다 버리고는 경호원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런 거 불합리하다. 재수사해. 라고 지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재수사 지시도 안 하고 기소로 하라는 지시도 안 하고 그냥 성인군자처럼 사자성어만 쓰면서 출근길에 동문서답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주 그냥 그런 처신만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임기는 이제 내일 모레면 임기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중앙지검과 대검의 이원석 총장이 서로 갈등이 있고 대결 구도가 있고 불화가 있는 것처럼은 보여진 거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지검이 본인의 지시에 잘 안 따랐고 그런 안 따른 이유 때문에 감찰을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총장은 자기가 이제 퇴임하고 나서 비단길을 가고 안정적인 길을 가기 위한 그냥 권력과 그냥 맞짱을 뜨거나 권력과 투쟁을 할 목표도 이유도 그런 의지도 없다는 게 이 사람의 모든 발언 속에 그동안 우리가 속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발언하고 나면 국민들이나 제가 조금씩 기대했거든요. 아, 이 사람은 법 위에 아무도 군림해서는 안 된다. 법 위에는 단 한 사람도 서 있으면 안 된다. 그 순간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결기가 있구나. 속았습니다. 지금까지 다 속은 겁니다. 이원석 총장한테 그런 결기나 그런 것 애당초 기대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고요. 네네.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김건희한테 준 백 국고로 귀속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도대체 그 전에 이거에 뭐 국가 기록물이고 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데 그걸 떠나서 목사님께서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그 가방이 네. 내가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가방이 어떤 건지 보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언을 하실 수 있나요? 예,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권성희 변호사도 저하고 같이 여기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가 검찰에 왜 갔다 왔습니까? 제 책을 주웠는데 그 주순 책이 최재형 목사가 버린 게 맞는지 여부를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가지고 갖가지 방법으로 사진을 찍고 조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책을 버린 사람도 주워다가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검찰이 예. 진짜 중요한 디올백을 반환을 했는데 이 진위 여부를 왜 검증을 안 합니까? 예. 거기에서 이미 이 사람들이 벌써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목사님께서 그 일련 번호까지 공개를 하시지 않았나요? 공개는 안 하고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아니
예. 번호가 이렇게 있던데 시리얼 넘버가. 예, 그러니까 그게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예. 백 선생님도 이제 약간 이제 요 부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예. 디올백을 사잖아요. 예. 사면 그 안에 우리 옛날에 엽서 카드처럼 예. 별지로 2개의 제품 번호 바코드가 찍힌 제품 번호 카드가 2개가 담겨져 있어요. 예. 하나는 디올백 본체에 그게 담겨져 있고 하나는 지갑식으로 2개를 또 줘요. 서비스로 지갑을. 예. 디올백 본체는 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동전을 담으라고 동전용 지갑이랑 카드를 꽂으라고 카드 8장을 이렇게 꽂는 카드 지갑에서 2개를 서비스로 줘요. 그런데 이 디올 회사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도 그 2개의 지갑에 대한 제품 번호하고 바코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에 공개된 거는 디올백 본체에 대한 제품 번호 바코드가 공개된 게 아니고 요 지갑에 대한 바코드와 제품 번호가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본체에 대한 제품 번호와 바코드는 이제 저만 가지고 있고요. 이명수 기자하고 그리고 메뉴가 안 나온 거군요. 또 있습니다. 아, 또 예. 있고 하나는 음각으로 핸드백 본체 제품에 새겨져 있는 그야말로 그게 시리얼 넘버입니다. 그게 시리얼 넘버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메이드 인 이탈리 영어로 그렇게 적혀 있고 영어와 숫자로 이렇게 조합이 된 시리얼 넘버가 그 본체 벽면에 안쪽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목사님 지금 이거 나온 것은 요거는 본 가방이 아니고 지갑 2개에 대한 본체 안에 들어가는 지갑 2개에 대한 시리얼 넘버입니다. 근데 예, 카드 번호. 그 밑에 300만 원 이렇게 써져 있어서 네네네. 사람들이 다 300만 원으로 쓰였습니다. 모든 카드에는 예. 모든 바코드 이런 별지 카드에는 다 같이.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00만 원을 주고 디올백을 사면 그 2가지를 서비스로 더 주는 거군요. 주는데 서비스로 준다는 것보다 원래 그 구장품이죠. 네, 구성품인데 예. 그 구성품에 대한 거를 별도로 저렇게 제품화한 거예요. 예. 별도의 제품처럼. 예.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린 벽면에 안채 벽면 가장 안채 그 깊은 곳에 그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는데 그런 사진을 찍을래도 사진이 안 찍혀요. 깊은 곳에 이렇게 벽면에 적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넘버를 적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 넘버도 저만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자 우리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 일련 번호만 딱 맞춰보면 그 가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제 단순히 확인한 과정을 안 거쳤다고 해서 내가 준 가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오죽하면은 우리 변호인을 통해서 요청서까지 보냈어요. 확인하자. 예, 확인하자. 그거는 내가 준 게 아니니까 확인해야 된다. 검증하자. 그렇게 했는데도 제 요청서를 묵살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사관들이 꼭 지켜야 되고 해야 할 수칙이 검증하는 겁니다. 이게 책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검증을 안 하겠습니까? 이게 뭔가 여기에 함정이 있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제보자가 내부 제보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내부 제보자가 뉴스타파도 제보를 했고요. 그런데 이분 얘기가 김건희 씨에게는 제가 준 디올백이 그냥 하찮은 거예요. 예, 그냥 자기 레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레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옆에서 늘 수족처럼 일을 하는 유모 비서를 준 겁니다. 네가 가져서 써라. 그래서 이제 이 유모 비서가 당근마켓에 올렸는지 현금화했는지 남한테 줬는지 모르겠지만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11월 말에 이게 첫 폭로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폭로가 되고 나서 이거를 회수하려고 보니까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변명하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언론에 입증해야 되니까 나온 합리화한 궤변이 뭐였느냐. 이철규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나온 말이 국고에
이거는 귀속을 시켜서 국가 기록물 창고 안에 포장지도 뜯지 않고 지금 보관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이 제가 준 백이 자기들 수중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이나 언론이나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줄 수 없었던 겁니다. 권익위원회까지라도 권익위들이 검증하자고 갔었는데 돌려보냈잖아요. 이 돌아가신 권익위 김상용 국장님도 역시 갔다가 도로 빠꾸당했잖아요. 없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니까 결국은 이게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제 압수물품의 형식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동일한 제품을 내가 볼 때는 동일한 제품을 사다가 제출한 겁니다. 그랬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하는 즉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유일하게 공개한 게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제출한 백을 공개했는데 조선일보 기자들만 불러놓고 공개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똑딱이 단추, 디올백을 닫는 똑딱이 단추에 그 보호 필름이 있습니다. 그걸 이명수 기자가 살 때 잘 모르니까 한번 벗겼어요. 그러다 다시 붙였거든요. 그래서 기포가 생겼어요. 기포가. 그 기포가 생겼다는 것만 보도를 하지 바코드 저런 시리얼 제품 번호 이런 걸 공개를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네. 기포는 띄었다가 붙이면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예.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네. 이제 3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가방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한테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들고 다니기에는 값싼 거지만 네. 그 유비서관인가 그 사람한테는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비싼 것.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 최재형 목사님은 평소에도 제가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표현도 아주 잘 골라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건 또 뭔가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목사님 화법으로 따진다면 지금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 그 디올백은 내가 준 가방이 아닐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닙니다 라고 단언을 하셔서 네. 그러면 이건 안 불러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확실하게 들은 제보나 근거가 있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한 네, 거거든요. 제보가 조금 더 디테일한 제보가 있는데 그 제보 내용이 나가면 이분의 위치나 이게 노출이 되는 상황이 감이 잡혀요. 그러면 목사님은 확신하시는군요. 그건 내가 준 가방이 아니다라는 거를. 당연하죠. 그게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동안 못 보여줬던 겁니다. 예. 없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누가 진 거냐면 그 너 써라 하고 받은 그 비서가 그 십자가를 져서 나왔던 궤변이 바로 반환을 지시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 비서가 바로 그 비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 변명이 그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건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김 여사가 너 써라 하고 줬는데 안 돌려줬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 중의적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안에. 나중에는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특검하게 확실히 그쪽으로 건네줬다는 믿을 만한 네. 제보를 갖고 계시군요.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논란이 큰데 저의 집 주소를 알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그 선물을 명절이 되면 나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 집 주소도 알고 뭐 서울의 소리도 알고 왜 안 돌려주겠습니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가서 검증하자고 보자고 갔는데도 안 보여주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보지도 못하고 어딘가에 있다라고만 증언한 겁니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그 말을 한 이철규 의원도 보지는 못했다고 내가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네요. 희엔동님인데요. 김건희한테 청탁 뇌물 준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다른 청탁인이 아직 안 나타나는 것도 이상하네요. 뭐 무서워서 그럴까요?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 사는 미국의 대통령들은
고위직 임명하는 사람이 3만 명이라고 그래요. 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18,000명이랍니다. 이건 정확한 수치예요. 예. 그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이거를 아주 다 통계를 낸 건데, 근데 사실 김건희 씨 인격이나 윤석열의 인격으로 보면, 예, 이게 뭐 사실 이 뒷거래인 거죠. 뒷거래고, 그 다음에 국가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사 수주 업체하고 이런 계약을 하는 거라든지 고위직을 임명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게 청탁이나 부정한 뇌물 이런 게 오고 가고 금전이 오고 가는 거죠. 저 같은 디올백 300만 원짜리는 이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썸복 받은 거는 이거는 진짜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고향에 인연도 있고 하는 최재형 목사가 준 거니까 300만 원짜리니까 받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그리고 김건희 씨가 검찰 간부 부인 시절부터 커머너 컨텐츠 후원과 협찬 명목으로 뭐 130개 업체로부터 받았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는 뭐 23개 업체로부터 받았고 이게 다 문제가 돼서 고발을 당하고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서와 이 가치관을 가진 김건희 여사가 선물은 받아도 돼. 그러나 김영란법이나 청탁금지법은 평민들 너희들이나 지키는 거지 나같이 검찰 간부의 부인, 검찰 실세의 부인은 안 지켜도 돼. 너희들이나 지키는 거야. 우리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커머너 컨텐츠에 앉아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후원과 협찬의 명목으로 많은 업체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액수를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저에 들어가서도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학교 설립자로부터 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김건희 씨가 그렇게 선물을 받아 챙겼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죄의식도 못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문제가 폭발적으로 이제 해외까지 외신까지 문제되면서 그제서야 이제 이게 심각한 거를 알게 된 거지.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300만 원짜리는 에르메스급 이상의 명품을 들고 다니는 그런 여사의 입장에서는 실제로도 안 들고 다녔습니다.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 기자들이 우리가 선물을 주고 나서 3일 후인가요? 그때부터 4개월 동안을 모니터를 했어요. 들고 다니는지 안 들고 다니는지. 해외 순방 갈 때, 국내 일정 소화할 때 우리가 좀 백을 들고 다니나 모니터를 해봤지만 단 한 번도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없습니다. 예. 현실 법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네.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수사심의원의 결론 보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허탈해하는 국민들이 참 많을 텐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매듭이 된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망적이지가 않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백 선생님. 왜냐하면 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 세 개 국가기관은 사실 용산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가 지금 현재 처해진 저런 권력자들이 얼마든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고 조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실제로도 미쳤고요. 국민권익위가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이게 이런 무모한 결정이 나왔고 불합리한 결정이 나왔고 검찰 역시 부실 수사를 했고 국민권익위 역시 저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채 김건희의 변호인 최주우 변호사와 이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와 모든 검사들 수사관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혐의 없음으로만 PPT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뭐냐? 공수처의 수사와 일말의 기대를 갖습니다. 공수처에도 고발되어 있으니까 공수처의 수사와 우리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이런 분노와
또 우리 여러와 같은 이런 정의감으로 인해서 저는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국회 특검이 곧 작동이 되면 이것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실체들이 제가 그렇게 누누이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씩 껍데기가 벗겨질 날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목사님 힘내시라고 오늘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권YH님, 최 목사님 우리나라를 살리실 분입니다. 안전하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이향님, 목사님 말씀에는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이혜숙님, 목사님 국민이 있습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송금자님, 최재형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의견들 주셨고요. 유니크 꿈님, 국민 참여 재판 만들어주세요 그러셨는데 재판 가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그거는 국민 재판은 모르겠고요. 국민 참여 재판은 모르겠고 공수처 수사와 특검이 작동되면 예.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모든 거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검찰에 나와가지고 김건희 씨가 이제 콜검 그 수사받은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마지막 정점을 찍으면서 그 이전에 조영경 과장 또 유용호 비서 관련된 인물들이 속속들이 이제 검찰에 나와가지고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내막을 알잖아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은폐하고 궤변으로 일관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좀 꾸려나가는 게 너무 나는 확실하게 보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언더커버 잠입 취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보는 앞에서 여사가 금위원을 임명한 것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고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언더커버를 시행했거든요. 딱 시차가 나와요. 카톡 김 여사를 접견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2시간 후에 김창준 의원 국정자문위원권을 첫 청탁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언더커버가 작동이 된 거예요. 저로서는 네. 뭔가 그랬는데 그거를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하면 그런 일이 없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위원을 임명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발뺌을 했고요. 그러면 제가 헛개비를 받냐고요. 저 안경 썼지만 시력 정상이고 청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지금도.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 요 지근거리에서 여사가 전화를 하다가 메모지 볼펜을 찾다가 없으니까 뻘떡 일어나서 등 뒤에 있는 정지원 비서로 책상으로 이동해서 거기 서서 메모하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하는 걸 내가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니.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헛개비를 보고 말을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화장품을 어쨌냐고 물어보니까 화장품은 장마철에 너무 장마가 많이 와서 그 화장품이 물에 젖어서 갖다 버렸다는 궤변을 늘어놨고 그런 식으로 책을 왜 갖다 버렸냐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갖다 버렸다고 그러고 핸드백은 어쨌냐고 그러니까 유비서한테 반환을 지시했는데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지금까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깜빡 잊어버렸으면 깜빡 잊어버린 거를 그 시점에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돌려주지 못한 게 뭡니까? 없기 때문에 못 돌려줬거든요. 이런 궤변 그리고 고급 양주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고급 양주는 경호구칙에 의해서 폐기 처분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 변호사가 언론에 그렇게 했던 말인데 그게 엄청 치명적인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답변에 최지우 변호사의 답변이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술을 잘 받았다고 카톡으로 자상하게 답변을 보냈어요. 그거는 잘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서가 나한테 또 시차를 두고 또 다른 술이 갔잖아요. 그 술이 들어올 때는 저한테 잘 받았다고 전화까지 왔습니다. 그런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하고 최 변호사는 대통령 부부가 하와이 미국에 갔을 때 자기 나름대로 변론한다고 답변을 한 게 디테일을 모르고 그냥 막 답변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거짓말을 하고 검찰에 출두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물들은
또 다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 정점 디올백을 똑같은 동일한 제품을 사다가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것을 검증도 안 하고 검찰은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냥 힘을 실어준 게 아닙니다. 그냥 작당 모의를 한 겁니다. 목사님. 네. 이게 다시 다 밝혀져야 될 사안들이죠. 목사님을 이제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뵀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너무 억울하면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뛴다고 그러죠. 그렇죠. 얼마나 억울하실지.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제 내가 외치는 소리가 마치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실 때 더 힘드실 겁니다만 오늘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도 목사님께서는 역사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 믿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목사님께 정말 그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지금 미치고 팔짝 뛰실 것 같은 심정일 거고 어떻게 이 세상의 정의가 무너질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요, 어떻게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마음 드시겠지만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건강해지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뭐 오늘 또 이발도 말끔하게 하셨지만 수척해지시고 헬스케해진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지치게 하고 제풀에 지쳐서 쓰러지게 하고 말라서 죽게 하고 그게 저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걸로 더 애끓이시고 물론 앞으로 겪을 고초가 지금까지 겪은 고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받고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뭐 너무 이게 고소고발 그냥 이 합리적이지 않은 고소고발을 너무나 이제 많이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는 무혐의로 다 이렇게 입증이 돼서 온 국민들이 국민들한테 다 압니다. 예, 목사님 알렸지만 모르지 않습니다. 네네. 예, 지금요. 예, 그 말씀을 계속 하신다고 국민들이 더 알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의연하게 버티는 목사님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잘 지키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제 사건도 종결을 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는 무혐의로 종결을 하고 제 사건은 거의 20여 건에 되는 고소고발 건은 계속 방치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계속 유지를 시켜서 저를 지금 힘들게 하고. 목사님이요. 네. 목사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 그 네. 고초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이 얼마나 악랄하고 무도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악랄하고 무도한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심판에 목사님이 지금 희생 제물로 쓰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왜 목사님이 그 희생양이 돼야 합니까? 그러나 참아내셔야죠.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다른 때하고 사뭇 달라진 모습을 뵀어요. 목사님이 거의 한계 상황에 와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참아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서 지치시면
안 됩니다. 조금 그 마음을 조금만 좀 다스리시고, 너무나 많은 말들을 듣고 너무나 억울함이 가득 차이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목사님이시니까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고 믿거든요. 예, 그러시기를 좀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잘 헤쳐나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목사님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느닷없이 박정희 때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간첩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선고를 받은 지 몇 시간 안에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가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세상을 지내왔습니다. 예? 아니,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냥 학생들, 운동했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간첩죄를 씌워가지고 온갖 고문으로 말도 안 되는 증거를 조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 선고한 지 몇 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해 버렸던 그런 세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세월을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은요, 그 가족들은요. 오죽하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맨 앞에 섰던 김종인 씨마저 박정희, 전두환, 그 다음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느라고 맨 앞장섰던 자가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윤석열이다, 독재자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감마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모르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힘내십시오. 예, 절대요. 뭐 지금 뭐 가족들도 못 만나고 나가지도 못하시고 또 원래 또 명절에는 가족들 더 생각나는데 그러신 것 제가 아는데요. 힘내십시오. 네. 목사님. 예, 뭐 저는 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아니요. 예. 더 강인한 모습 보여주세요. 이제요. 알겠습니다. 네. 그 어쩌실 수 없어요. 한번 쭉 한번 보십시다. 그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그걸 견뎌냈는지, 그리고 만델라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예, 좋은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제가 너무나 무리한 부탁 드리는 거 압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감히 그 목사님 마음 10,000분의 1이라도 지금 제가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목사님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랬으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 템포 컴다운하고 또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재충전하고 또 결기를 다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목사님 이렇게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러시면은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이 문득 들어서 제가 좀 그랬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끝나고 특별한 약속 없으면 기다리시죠. 점심 같이 하시게. 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수사심의원의 결론을 보면서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최재형 목사님.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 흔들리지 않고 연대해야 할 이유를 또 하나 보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참 악랄하고 무도한 정권입니다. 아니 어떻게 돈을 저 선물을 받아 챙긴 사람은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풀어주고 준 사람을 저거 말도 안 되는 걸로 엮어서 벌을 주려고 하고 이렇게 정의와 상식과 공정을 거꾸로 뒤집어버린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고요. 반드시 공의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갑니다. 예,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